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준의 진실방송입니다. 유튜브에는 여러가지 흥미를 갖게 하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논리로 반박을 해볼까 합니다.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에 대한 영상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그 영상에서 장거리 남침용 땅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불순분자라고 하던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저렴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4개가 있습니다. 1974년 11월에 연천의 고랑포에서 발견된 제1땅굴, 그리고 75년 3월에 철원 지역에서 발견된 제2땅굴, 그리고 78년 10월에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견된 제3땅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년 후에 1990년 3월 달에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발견된 제4땅굴이 있습니다. 땅굴의 그 길이들을 먼저 살펴보면 70년대에 발견된 1, 2, 3땅굴의 길이가 4km, 3.5km, 그리고 4km인데 반해서 1990년도에 발견된 제4땅굴의 길이는 2km밖에 안 됩니다. 74년 제1땅굴이 발견된 이후 미군과 한국군이 GOP 일대에서 그 대대적인 땅굴 탐사 작업을 펼친 끝에 나머지 땅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을 하는 그 청음 장치를 통해서 탐지를 하고 의심이 가는 지역이 있으면 장비를 들여다가 시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땅굴을 찾았다며 영상을 올리는 그분들은 우리 군이 사용하던 그런 장비, 그런 청음 장비는 아마 구경을 못 해봤을 겁니다. 국방부 땅굴 탐지과장이 북한이 땅굴을 파는 기술이 최고라는 이야기에 우리 군의 탐지 기술이야말로 최고라는 말이 허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1978년 초에 GOP 지역의 그 어느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장비를 동원해서 시출하는 지역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전선 일대 여러 지역에서 남침용 그 땅굴을 찾는 청음적 활동을 하면서 지하의 소리를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보안상 여기서 더 밝힐 수는 없지만 더 적극적인 탐지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충남 홍성 덕정리라는 곳에 땅굴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있는 것은 청와대 밑에 80여 개의 땅굴이 있고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6개의 땅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청, 울산공항, 경북도청의 지하에도 남침용 그 땅굴이 있고 제2작전사령부 영내에도 6개의 지하 땅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는 지하에 그 북한군이 이용할 넓은 지하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까지도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구사단사령부 앞에도 있고 수원시청 지하철역, 인천 계양지역, 강원도 평창, 강릉, 경기도, 김포, 양주 등등 모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은 땅굴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땅굴 안에서는 그 북한군의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수십 개 또는 100여 개의 땅굴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땅굴 탐사용 시추 장비를 동원해서 굴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 굴착 장비들은 제가 보기에는 1970년대 중반에 우리 군이 운용하던 그 당시의 장비만도 못하고 허접하더라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들은 그 수맥을 찾는다는 다우징이라는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탐사를 합니다. 수맥 찾기에 사용되는 쇠 젓가락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인데요. 아마도 더러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 휴대폰의 수맥 찾기 어플이나 지하 매장물을 찾는데 이용되는 지표 투과 레이더 같은 그런 장비보다 성능이 나은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땅굴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 불순한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후원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불순분 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등 전문가들이 수자원공사나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곳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장거리 땅굴이 60km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은밀하게 파내려오는 땅굴은 60km가 아니라 10km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최장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30년 전에 2km를 파고 내려온 땅굴을 찾아냈는데 아니 160km를 판 충남 홍성의 땅굴을 못 찾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국방부 측이 장거리 땅굴이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였고 땅굴이 있다고 하는 허위 제보에 대하여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땅굴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에서 땅굴을 은폐하고 있다거나 장거리 땅굴은 종북 좌파와 북한의 합작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거 지나가던 개가 제가 다시 한번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도로공사장의 그 터널 굴착을 설계해 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광산이 갱도에 들어가 굴착 작업을 직접 막장에서 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십시오. 일단 장거리 침용 땅굴이 왜 불가능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들을 보면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 1.2m에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제3땅굴로 4km인 것이 제일 깁니다. 이전의 땅굴에 비해 절반의 길이로 제4땅굴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탐지 기술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파는 땅굴로는 왜 10km 이상이 불가능한가?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구나 부산은 그냥 두고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전선 이북에서 충남 홍성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60km가 됩니다. 물론 거리로 오가면 강과 바다를 몇 차례 지나쳐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160km를 파내려오며 나오는 토속, 북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흙이나 돌 같은 그 토속을 버럭이라고 하는데 땅굴의 폭과 높이가 각각 2m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버럭의 양은 넓이 2m, 높이 2m의 뚝을 쌓는다면 160km짜리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휴전선 북쪽에서 충남 홍성까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양의 토속입니다. 국방부 발표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해보면 그 버럭의 양이 5톤 트럭으로 224만 대 분량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은 이미 땅굴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의 토속을 한 곳에 쌓아놓으면 커다란 산이 몇 개는 될 것입니다. 우리와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용 위성 등의 감시 장비가 이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이런 궤변을 늘어놓네요. 버럭을 다른 땅굴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A 땅굴에서 나온 토속을 B 땅굴로 옮기며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B 땅굴에서 나온 토속은 어디로 보냈나요? 그냥 웃고 맙니다. 나중에는 토속은 굴착하는 작업을 해 나가다가 만나는 다른 폐광으로 옮긴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 1km를 굴착해 나갈 때마다 길이 1km짜리의 폐광을 160번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까? 더군다나 폐광은 만난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폐광으로 그 버럭들을 옮기려면
아주 많은 사람이 그 작업에 매몰되어 사망을 해야 합니다.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산의 갱도에 들어는 가봤느냐, 막장 구경은 해봤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북쪽에 없던 산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많은 토속으로 바다를 매립한다고 해도 동원되는 수송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운반 경로도 우리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면입니다. 굴을 파가 들어가는 입구가 굴착하는 마지막 지점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굴착 시작 지점에서 최소한 1000분의 4 정도의 경사도로 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즉 땅굴이 1km를 나아갈 때마다 고도가 4m씩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분의 4 정도 이상의 경사도가 급한 경사도가 아니니 별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게 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하에 있는 물이 문제입니다. 샘물처럼 쏟아나는 물이라 하더라도 배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굴착 현장이 물에 잠기지 않고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갱도 입구의 고도가 낮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도 입구를 난장이라고 하고 마지막 굴착 작업을 하는 그 작업장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장인상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고요. 광산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하던 그 막장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갱도 입구까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광산 사람들은 물통 터진 사고라고 합니다. 1km는커녕 불과 몇백 미터를 채 못 나아가서 생기는 사고 중에 한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 왜 경사도를 높이며 굴을 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막장이 난장보다 고도가 낮다면 막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과 장비는 수몰되고 작업장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땅굴 속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홍성까지의 거리인 160km짜리 작은 도랑이 막히지 않고 물이 흘러 난장까지 내려간다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왜 막장이 난장보다 고도가 높아야 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으로 생긴 버럭의 운반 문제입니다. 계속 굴착을 하는 양만큼의 토속이 나오는데 그것을 난장까지 운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터널 안에 레일을 깝니다. 그리고 레일 위로는 인력으로 밀고 다니거나 또는 배터리로 가동하는 광차가 다니게 됩니다. 디젤 등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 차량은 공기순환 문제로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막장으로 올라갈 때는 빈 차로 가고 토속을 싣고 나올 때는 완만한 내리막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칸으로 연결된 광차에 토속을 가득 싣고 밖으로 나올 때 오르막을 오르며 운전한다는 것은 운반 차량이 이용하는 동력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은 레일은 또 미끄럽기도 합니다. 혹시 땅굴 안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렵니까? 몇백 미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흙이나 돌더미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갱도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일정 구간 1-200m 정도가 가능할까요? 그 이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도를 높여가며 굴을 판다면 충남 홍성까지의 거리인 160km를 파고 나면 고도는 얼마나 높아질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640m만큼 고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갱도 입구가 해발 100m인 곳에서 시작한다면 홍성에 도착하면 해발 740m의 고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인근의 제일 높은 봉수산이 14m 있습니다. 4m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북쪽에서 해저 640m까지 파고 내려간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파 내려온다고 해도 홍성에 다다르면 지표면을 뚫고 지상으로 나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에 도달합니다. 홍성까지의 남침용 땅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국방부 등에서 펴는 반론보다 더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의 땅굴도 같습니다. 어떻게 땅굴이 서울까지 오겠습니까? 다음은 굴착하는 방법과 동원되는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산의 예를 들어봅니다. 일단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는 인력은 크게 몇 개 팀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앞에서 굴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감기로 바위를 부수고 흙더미를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흙이나 돌이 단단하면 차감기 등으로 1 내지 2m 정도의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 등의 그 폭약을 넣고 폭파시켜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팀이 또 하는 일은 굴을 파 나아가면서 아치형의 철골이나 사다리꼴의 나무 기둥들을 세워나갑니다. 굴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을 광산에서는 선산보라고 하는데 일본말로는 사케야마라고 합니다. 탄광 같은 곳에서는 굴진 사케야마, 채탄 사케야마 등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굴진 과정에서 나오는 그 버럭이나 광석 등을 운반 차량에 실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들은 후산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갱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보항팀이 있고 이들의 역할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막장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팀의 그 구성원들이 8시간 작업에 불과 3, 4m 이상은 나아가기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발파를 하기 전에 작업 인원들이 미리 일정 거리 밖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약을 발파하고 나면 초연이 가득합니다. 화약연기입니다. 이 화약연기들은 갱도 입구인 160km 후방에 있는 난장에서부터 막장까지 커다란 파이프로 불어넣는 공기로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연기가 막장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대피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 그래도 2, 3m를 나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폭발음과 함께 차가운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현장에서 같이 차감기로 작업을 한단 말입니까? 국방부의 반론 이상으로 장거리 남침 땅굴이 불가능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영상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현준 작가였습니다.